자, 상속 설계 핵심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설계는 전체적으로 교재 내용이나 문항 내용이나 전부 다 그 앞에 민법 관련 부분은 해당되는 민법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법률 부분이기 때문에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례가 좀 많이 있어요. 우리 교재는, 그러니까 지난 교재하고 요번 교재의 차이점을 보면 요번 교재에는 사례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 사례를 하기 한번 사례를 잘 풀면 지식형 쪽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알아야 사례를 푸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법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꼭 문제 풀거나 이렇게 풀 때는 저도 이제 같이 풀면서 알려드리겠지만 문제를 풀거나 할 때는 해당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식형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잘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속 설계 같은 경우에는 주력으로 봐야 되는 게 기여분, 유류분, 특별수익, 상속분 나누는 거, 유언, 뭐 이쪽 파트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민법 쪽에서는. 그 다음 세법 쪽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설계, 체계, 상속세에 대한 전체 체계하고 추정상속재산, 그 다음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상속공제와 관련되는 거, 그리고 증여 같은 경우에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하는 거하고 증여세 공제, 증여재산 공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보는, 물론 다 봐야 되겠지만.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핵심 문제, 챕터 1쪽에 핵심 문제에서부터 한번 보죠. 상속 설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상속인의 상속 계획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맞죠? 사회적 측면에서는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고용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기업의 계속성 유지라고 하는 부분은 상속받아서 그 상속인이 계속해서 가업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죠. 최근에는 상속세 부담이 점점 커지는 추세여서 사인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절세하려는 니즈도 강해지고 있다. 사인증여가 아니고 사전증여겠죠. 그렇죠? 네, 사전증여. 그래서 상속이나 이런 부분 고려할 때는 사전에 증여하는 부분, 그래서 미리미리 증여해서 세부담을 줄이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사후에는 별로 할 게 별로 없어요. 틀린 건 3번. 상속 설계는 고객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상속인들의 자산 관리에도 필수적 고려 요소가 된다. 2번. 상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상 배우자에 한한다. 그렇죠?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을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권이란 상속 개시 전에는 상속인이 가지는 기대권으로서 일정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박탈당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우리 상속 결격 사유도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일정한 범위 내의 혈족의 범위와 순위는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 정해진다. 그게 아니고 상속에 대한 순위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 다음 중 민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민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것. 첫 번째 상속의 개시, 두 번째 추정상속재산, 세 번째 유언, 네 번째 대습상속. 추정상속재산과 관련되는 부분 1년에 2억, 2년에 5억.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은 상징법에서 정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건 2번. 4번. 상속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공익법인 설립도 포함된다. 그죠? 재단법인의 설립, 뭐 이런 부분. 두 번째, 그 대상은 주로 재산을 물려줄 고객에 국한하지 않는다. 국한되지는 않는다. 재무설계사는 잘못된 상속 설계를 제한하고
자문한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단순한 업무인 유언장의 작성이나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법률적 조언은 재무설계사 업무 영역이다. 이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협업을 하는 게 좋고. 자, 챕터 2 핵심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자의 시은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요거는 인정사망에 대한 얘기죠. 인정사망. 그 다음에 다음 가로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번째, 보통 실정의 실종 기간은 부재자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때, 최종 소식 시, 그쵸? 로부터 보통 실종은 5년. 그 다음 특별 실종은 1년. 위난이 종료된 때로부터 1년. 그래서 답은 3번. 3번. 다음 상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태아의 경우 상속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태아의 경우에 상속에 관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생을 하게 되면 상속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 실제 출생을 못한 경우에는 이제 상속 자격이 없어지게 됐죠. 상속 능력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격을 의미한다. 상속재산의 처분에 수반되는 조세 부담은 상속에 따른 비용에 해당이 된다. 상속재산의 처분에 수반되는 조세 부담은 상속에 따른 비용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 틀린 건 3번.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거나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등이 증명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실종선고 취소 청구를 통해서 취소해야 된다. 실종선고다. 실종선고가 내렸다는 얘기는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본 거예요. 법에서는. 그래서 살아있었다라는 게 판단이 되거나, 그러니까 실종선고가 됐는데 살아왔어. 이렇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법에선. 또는 다른 때 사망하셨어요. 그러면 그분도 그때 사망하신 게 아니에요. 실종 선고에 의해서 사망하신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하고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했을 경우엔 그러면 이거를 취소하고 다시 원복시켜야 되는 거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종 선고가 있었는데 실종 선고가 있고 나서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 그래서 무조건 살아 있으니까 그냥 살아 있는 거네가 아니고 취소하고 또는 다른 때 사망했으면 취소하고 그 시기를 다시 정해야 되는 거죠. 자, 4번 문항.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을 읽고 시의 상속인에 대한,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시겠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고르시오. 부산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A와 전업주부인 그 배우자 B는 대구에 홀로 사는 B의 모 C를 찾아가서 C의 주택에서 함께 잠자던 중에도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해서 모두 사망했다. 그럼 동시사망.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조사 결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의 자녀로는 B와 Y가 있고 A와 B의 자녀로는 D와 E가 있다.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한번 살펴보죠. 가장 상속의 선순위자인 C의 자녀 Y가, 즉 이 사람이 모두 받는다. 아니죠.
Y는 C가 남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상속받는다. Y는 C가 남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상속받는다. C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요거는 맞죠, 그쵸? 요거는 맞고, 그 다음에 여기도 2분의 1을 받는데, 그쵸? 여기서 2분의 1을 받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대습이 일어나는 거죠. 요 금액에 대해서 2분의 1, 요거에 대해서 2분의 1, 그쵸? 요렇게. 그러니까 요 2분의 1, 2분의 1 헷갈리니까 요거에 대해서 0.5, 요거에 대해서 0.5. 요렇게 받게 되겠죠. C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자녀 Y 그리고 대습 상속인 DY 요렇게가 이제 상속을 받으니까 대습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선사망이다. 동시사망 추정이다. 그쵸? 대습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은 동시사망 추정으로 인해서 상속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5번 문항. 다음에 상속 결격 사유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의로 상속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려고 한 경우, 고의로 살해 또는 살인, 미수, 이 경우에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죠. 고의, 상해의 경우에는 상해, 치, 사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근데 이제 대상이 좀 다르죠. 그쵸? 동순위자, 선순위자까지 여기는 포함하고 여기는 그렇지 않고. 중대한 과실로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자, 중대한 과실이다라고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상해치사의 경우나 살인이나 살인미수는 다 고의인 경우. 그러니까 틀린 건 2번.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 철회를 방해한 경우나 유언서를 은닉한 경우는 다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지요. (6번) 문항. 다음 중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묶은 것은 상속인이 아닌 자만 한번 다 골라보면 되겠네요. 그게 있는지. 1번엔 태아, 북한에 있는 상속인 정모. 정모서자는 상속인이 안 되죠. 그러니까 2번도 틀린 거고.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인이 아닙니다. 동성 이복 형제, 일반 양자, 친생 부모, 태아, 이혼 소송 중인. 이혼 소송 중이니까 아직 이혼하지 않은 거죠. 그랬을 땐 상속인이다. 예, 맞죠. 그래서 답은 4번. 7번 문항.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볼까요? 어떤 건지. 포괄적 수증자는 그 수증분의 비율에 따라서 상속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법정 상속인은 그 부담에 대하여 상속 채무를 면하게 된다. 맞죠? 그 포괄적 수증자는 적극재산, 소극재산에 대해서 다 비율로 자기가 책임지기 때문에 상속인은 그만큼, 그렇죠? 소극재산에 대해서 그만큼 책임을 면하게 되죠. 다만 특정 유증 같은 경우에는 적극재산만 갖고 가기 때문에 소극재산에 대한 의무를 면하진 않아요. 입양한 양친이 이혼한 경우 양부와 양자는 또는 양모와 양자 사이에 법정 혈족 관계가 취소가 된다? 아니, 본인들 이혼하고는 상관없죠. 그렇죠? 예. 본인들 이혼하고는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틀린 건 2번. 친양자의 경우 입양 시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고 친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종료된다. 맞죠? 그래서 친양자와 일반 양자의 차이점. 친양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
선과 본이 바뀌니까. 직계존속의 경우 대속상속이 인정되지 않지만 유류분은 인정이 된다. 직계존속은 대습상속 대상이 아니죠. 유류분권만 인정이 된다. 유류분권 인정이 되는 부분은 유류분은 누가 인정이 될까요? 공동상속인. 공동상속인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게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 그렇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나 유류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좋든 나쁘든. 그리고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이나 형제 자매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상속 결격 또는 선사망 또는 동치사망 추정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동치사망 추정에 의해서 상속을 못 받을 경우에, 그렇죠? 이렇게 된 경우에 이들의, 그렇죠? 이들의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가 뭐라는 거예요? 대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안 들어가요? 직계 비속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직계 존속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정확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물론 이제 문제 풀면서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8번 문항. 서울시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회사원 A는 자녀 갑과 을이 있으며 자녀 갑은 결혼해서 병과 자녀 정이 있다. A는 갑과 함께 여행을 하던 중 항공기 사고로 동시 사망했다. 여기 A의 형제로는 무가 있다. 누군지 있었고 이렇게 무가 있다는 얘기죠. 네. A의 형제로는 무가 있다. A의 상속인과 그 법정 상속분은, 그럼 A는 A의 상속인 그리고 법정 상속분, 여기 A가 사망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동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A는 여기에 대해서 2분의 1 받고 받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거의 0.6과 0.4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아까 문제에서는 같은 자녀였으니까 2분의 1이 됐지만 0.5, 0.5가 됐지만 지금 배우자와 비속이니까 해당되는 상속 분대로 갖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4번이 답이죠. 을은 10으로 따지면 10분지 5, 여기는 10분지 2, 여기는 10분지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받는다.
그 다음에 9번 문항.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존행위는 그러니까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건 이제 공유재산에 대한 공유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존행위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관리행위는 법정 상속분의 과반수. 요 문구 주의하셔야 돼요. 관리행위는 법정 상속분의 분의 과반수. 법정 상속인의 과반수가 아니고 법정 상속분의 과반수. 왜냐하면 이건 재산이니까 재산에 대한 공유니까 그 재산액으로 따지는 거죠.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각자의 상속분은 공동상속인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그렇죠? 자기의 상속 지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속 지분은 본인이 알아서 처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산 자체는 안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집이 한 채 있는데 절반씩 지분이 있다면 내 지분은 처분할 수 있어도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없죠. 그 재산 통째로는. 상속재산은 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해서 공유하죠. 합의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합의, 총유, 공유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공유를 하는 거죠. 10번 문항. 다음 중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은 무체재산권이죠. 유정연금 청구권이나 그 다음에 상속인이 수익자인 생명보험 청구권. 요거 다 우리가 보험도 우리가 사례에서 풀면서 배웠잖아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 같은 경우에 보험 계약에 의해서 자기 재산을 갖고 가는 거지 이게 상속에 의해서 갖고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유정연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래서 상속부동산의 차임도 마찬가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부동산, 상속을 받은 상태에서 과실이 생긴 거 이거는 상속재산에 포함 안 하거든요. 무체재산권이 당연히 포함하죠. 유형의 재산이든 무형의 재산이든 재산권이 다 포함이 되니까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분은 다 포함을 시키죠. 자, 11번 문항. 다음 상속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금 채권과 같은 가분 채권의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라 당연 귀속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공동상속인 간 법정 상속분 이외 고려할 상황, 초과 특별 수익자의 존재라든가 기여분의 존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분 채권이나 가분 채무는 무조건 법정 상속 지분이고 기본적으로는 가분 채권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법정 상속 지분으로 나누는데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으면 법정 상속 지분으로 나눠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금전 채무와 같은 급부 내용이 가분 채무가 공동 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 가분 채무는 그대로 뭐 몇 대 몇 이렇게 법정 상속 지분이 있으면 그대로 나눠줘야 돼요. 그냥 협의해서 너 많이 갖고 나 적게 갖고 뭐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분 채무가 채무를 갖다가 누구는 더 갖고 누구는 덜 갖고 하게 되면 채권자를 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빚 많이 진 상속인이 있는 경우 나 어차피 빚 많이 졌으니까 내가 채무는 다 떠안고 갈게. 이러면 상속인의 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제대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는 기본적으로 법정 상속에 따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죠. 장례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부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보증 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러니까 정함이 있는 채무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때까지로 이제 종결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정함이 없는 경우엔, 정함이 있는 경우엔 상속된다. 그게 꾸준하게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연대보증 같은 경우에도 상속이 됩니다. 연대보증 이러면은 상속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다 정함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번. 다음에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속 채무는 상속인이 상속 사실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이 무조건 포괄적으로 당연 승계예요. 재산이든 채무든 포괄적으로 당연 승계. 다만 본인이 받기 싫으면 일정 기간, 고려기간 3개월이죠. 한정 승인하거나 상속 포기하거나 할 수 있는 거죠. 민법은 상속의 효과로서 포괄, 당연 승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분여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국가의 귀속이 되고, 대습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공동 상속한다.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0.4, 0.05, 0.5, 0.5 이런 식으로 나눠지죠. 자, 13번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13번 문항. 다음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이가 있고요. 이의 가족으로는 할아버지 A, 할머니 B, 아버지 C, 그 다음에 C의 배우자, 어머니 D, 그리고 이렇게 있는 거죠. A, B, C, D, E. 아버지 C가 사망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선사망했죠. 지금 선사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그랬다라고 하게 되면 상속 지분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일단 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생겼고, 일단 배우자 있으니까 0.6, 그리고 여기 0.4를 갖고 가게 됐죠. 그리고 이 0.4를 갖고 다시 여기에 0.6, 여기에 0.4니까 여기에 0.24, 0.16에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갖고 가겠죠. 그쵸? 그래서 답은 4번. B가 전체 상속재산의 5분의 3을 갖고 가고, 맞죠? 그 다음에 대습상속인 D가 나머지 상속재산, 이 상속재산을 전체로 본다면 그 전체 중에 5분의 3, 요거에 5분의 2, 요렇게 이제 갖고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14번 문항.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강원도 철원에 거주하고 있는 회사원 A는 전업주부인 배우자 B와 대학생 자녀 C가 있다. 올해 사망한 피상속인 A의 상속재산으로는 예금 5억, 생전에 상속인이 특별 수익을 제공한 적은 없다. 이 경우 A 사망 시 구체적인 상속분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0.6 갖고 가, 여기가 1.5대 1이죠. 5억이니까. 상속 지분은 1.5대 1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5분의 3, 5분의 2를 갖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3억, 여기가 2억을 갖고 가게 되죠. 그래서 B가 3억, C가 2억.
15번 문항. 특별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특별수익자가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수익자에게 특별수익만큼 채무가 추가적으로 승계된다? 그렇진 않아요. 채무는 상속재산이 어떻게 관리든지 간에 상관없이 채무는 상속지분대로, 어떤 상속지분? 법정 상속지분대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관리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특별수익을 더 많이 받았다고 채무를 더 많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건 1번.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재산가액 플러스 특별수익 자의 재산가액을 더하고 거기에 상속분율로 계산해서 거기서 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으로 한다. 요렇게 되니까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걸 정리해 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구체적 상속분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남긴 상속재산이 8억이고 여기가 특별수익이 2억이 있어요. 여긴 특별수익이 없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합쳐서 10억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발생하죠. 그럼 여기에 상속 비율은 1대1이니까 5억과 5억으로 상속재산 나눠지고요. 여기서 특별수익이 2억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3억. 그럼 요 3억 특별수익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제외한 금액 이걸 뭐라고 해요? 구체적 상속분. 여기다가 다시 2억을 특별수익을 더하면 이게 상속 5억이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사람은 특별수익이 없이 법정 상속지분 2분의 1로 계산해서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요 자체가 구체적 상속분이면서 상속이익이 되는 거죠. 특별수익이 없을 때는. 있을 때는 구체적인 상속분은 특별수익을 제외한 거. 만약에 기여분이 있으면 이 금액에다가 비여분을 합친 거. 이걸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공식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수익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료분을 침해하는 경우 이는 유료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죠. 특별수익 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 시가로 한다. 증여를 10년 전에 했든 30년 전에 했든 해당되는 금액에 대한 상속 개시 당시 가액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해당되는 가액에 대한 평가는 특별수익은. 그 이유는 20년 전에 10억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A에게 사줬고요. 자녀가 C가 있는데 자녀가 A, B 이렇게 있어요. 근데 A한테 20년 전에 10억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사줬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10억의 재산을 남겨놓고 사망을 했다. 그러면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라고 했을 때 10억에 해당하는 아파트인데 사실 20년 전에는 이게 3억짜리였어. 지금 현재 따졌을 때 10억이지 20년 전에 3억짜리 아파트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A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3억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B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아파트 A한테 안 주고 C가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10억짜리였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속 개시 당시 가액으로 평가해서 특별수익은 더해준다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 이렇게 되면 20억이니까 이렇게 나눠 갖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상속재산 갖고 가는 거고 이 사람은 특별수익으로 끝나는 거고 상속 지분만 갖고 계산해 보면 그쵸?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여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포괄 수의자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여분은 자, 특별 수의, 유류분, 기여분 전부 누구가 대상이에요? 공동 상속인. 공동 상속인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동 상속인이 아닌 자는 이런 부분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정되지 않죠. 기여분은 상속인에게만 인정이 된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액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그쵸? 예를 들어서 A가 사망하면서 D한테 여기 10억 재산이 있었는데 유증을 3억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3억을 뺀 나머지를 갖고 여기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B가 재산을 굉장히 불리는데 기여를 했어. 그래서 기여분을 8억을 인정을 했다.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금액 범위 안에서만 허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여분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유류분의 부족이 생겼다면 기여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에요. 유류분하고 기여분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여분은 이 돈을 모으는데 당신이 그만큼 기여를 했으니까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유류분은 내가 덜 받았다라는 건데 기여해 준다고 인정해 놓고 그 안에서 내 걸 갖고 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공식 자체도 전혀 다르고. 그래서 틀린 건 4번. 17번 문항. 상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개시 시부터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공동상속인은 상속 비율에 따른 상속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개시 시부터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상속 비율에 따른 상속분을, 그쵸? 상속재산이 아니고 상속분을. 이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공유해서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다 그랬죠. 상속분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 비용을 상환하고 양도된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맞아요. 상속분의 양수. 집이 한 채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집을 남겨놨는데 이 집의 2분의 1씩을 각자 상속받았어요. 상속 지분이 각자 이렇게 돼요. A와 B가 있어요. 근데 B가 자기의 상속분을 제 3자에게 이전시켰어요. 팔았다는 얘기죠. 근데 A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집은 부모님과 살았던 그런 추억이 담겨있고 해서 이 집을 어떻게든 자기는 그대로 온전히 갖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랬을 때 이 판 사람한테 이걸 다시 받아올 수 있는, 그렇죠?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양도된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세 신고기간까지 해야 된다? 그렇진 않아요. 달리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가능하면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4번. 피후견인 또는 미성년자가 수인인 경우 피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 맞아요. 특별대리인 선임. 이게 이해상반응이기 때문에 특별대리인을 미성년자가 각자 있으면 각자한테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돼요. 각자 선임해야 돼요. 자, 18번, 19번. 여기서부터는 다음 차시에 진행할까요?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나머지 18번서부터는 다음 차시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